사실은 나이 들어서 특히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를 사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그런 문화풍토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근데 20이 넘어서 만난 남자 중에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게다가 일도 같이 한다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기다리는 기간이 중간에 작년에 몇 달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안타깝고 기다림이 결실이 맺을 때는 더욱 좋죠. 오늘 병원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예. 물뚝심송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 박성호입니다. 예, 다들 나오면 이제 예. 맨날 스튜디오에서 오디오 녹음만 위주로 하다가 무대에서 가지고 조명을 받으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사실 그 손병희님의 콘서트 사람에 부속된 한 코너이지만 제가 물뚝심송 박성호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마물극장의 팀으로서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물극장을 같이 만들고 있는 마사오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실 일본 가셨는데 기사가 떴죠. 김정남이 죽었다고. 김정남이 일본말로 읽으면은 마사오예요. 심지어 외모가 비슷합니다. 예, 마사오님 어디 계십니까? 마사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오입니다. 원래는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입니다 이럴라 했는데 실제로 정남이 그 마사오이긴 해요. 네. 외모도 진짜 비슷합니까? 이복 동생 아니고. 실제로 그 만평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 김정남이 네. 막 쓰러지고 있고 네. 젊은 여성 둘이서 공격하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마사오님이 아닌가 해서 제가 SNS에 올렸더니 가장 흔한 반응이 저 여성들은 누구냐? 누굽니까? 모르겠는데 평소에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여혐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한. 오늘은 좀 참아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아니 참. 예. 병원 갔다 오신 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선배님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암 발병 판정을 받은 지 딱 10개월,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모든 치료를 다 끝낸 지 딱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오늘도 진찰을 받았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고 최선의 상태이며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받고 왔습니다. 좀 살았어요 이제. 한숨 돌린 거예요. 그게 그냥 3개월 후에 다시 보자가 아니라 몇 프로? 1년 안에 재발 안 하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이런 케이스의 그러니까 제 케이스는 2년 이내에 재발을 안 하면은 재발 가능성이 1% 미만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2년만 참아라, 2년만 버텨라. 아주 즐겁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죠.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그 평생 먹을 술과 담배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감동했던 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축하하겠다고 하면서 시간 있냐? 그래서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녹음 끝나고 마물극장 녹음 끝나고 저 앞에 그 이자카야를 가서 술을 사신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한 잔도 못 마시면서. 그래서 사이다 먹고 저는 소주 한 병 비우고 그랬습니다. 그때 되게 좀 뭐랄까 감동받았달까? 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냥 결혼하셨잖아요. 그냥 늦깎이 식을 올렸죠. 양가 부모님들 인사드리고 그냥 살았어요. 계속 살았는데 식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계속 어떻게 일이 생기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뤄졌는데 그러다가 좀 묵은 숙제처럼 좀 해치웠죠.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그 마사오님의 결혼을 같이 축하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오늘은 그 마물국장 우리 두 번째 공개 방송인가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 예전에 예. 했던 거는 그건 그냥 초대 손님으로 나왔던 아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첫 공개 방송을 하면서 예고 겸 좀 안내를 해드릴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언제 방송이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스케줄도 모르고 방송을 듣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초대 그 게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한 5회 정도 분량 정도 한국 에로 영화 특집을 다룹니다. 근데 그분을 오늘 저 게스트로 모셔서 이제 앞으로 시리즈 다룰 그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에로 영화 시리즈라고 해서 이 마사오 스타일로 가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마사오 스타일은 또 뭐야? 무슨 범죄 얘기 같은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네? 좀 이렇게 삐까삐까추? 그게 왜 이 귀여운 동화인데 어떤 스타일로 가게 될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예측하실 수 있도록 그 시리즈를 진행하실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딴지일보의 부편집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축구는 문화대, 축구 문화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축구를 문화와 엮어서 그리고 그 쓰신 글이 있고 이분의 대표작은 뭐니 해도 뭐였어? 태무진 투덕한 징기스칸 얘기를 대하 드라마처럼 써서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도 낸다는데 아무튼 검색이 아니라 네. 태무진 투덕하는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 책을 사셔서 뭐사 그냥 읽으면 되지. 자 어쨌든 그 딴지일보 연재할 저자인 때, 딴지일보 연재할 때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 내렸나? 아직도 있지 않나?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럼 읽으면 근데 되지. 여러 편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굉장히 길어요. 예. 어쨌든 이 바닥에서 글발로 말발은 잘 모르겠고 글발로 아주 하늘을 찌른 친구입니다. 자, 필독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카메라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지 마세요. 제가 또 탈모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예, 제가 조명의 존재를 잊고 깜빡했습니다. 자 이제 다 나왔으니 저희 앉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 얘기 안 했다. 이 친구가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이야기. 그래서 줄여서 아날람이라는 팟캐스트를 해요. 무슨 내용입니까 대체? 마물국장과는 다른 아주 그 고품격 그래. 인문학적 방송입니다. 인문학방.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초대해 준 사람을 나오자마자 디스하면 괜찮아 사실이니까. 이거는 그냥 인문학적 방송이 아니라 인문학적 탈모 방송이다. 예, 제가 탈모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격 탈모 방송이자 인문학적 방송입니다. 예, 모든 교양은 남 얘기다라고 해서 아날람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문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이면 인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뭐 들어보시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에로 영화 얘기나 좀 제 기대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저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안 됐거든요. 이제 아주 여유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네. 그죠? 안 되는 지금 거지. 약간 떠 있잖아요. 가운데가 떠 있으면 안 돼. 못하겠다. 제가 마사오님의 결혼식에 가서 패백을 하는 걸 슬쩍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부른 표정으로 배를 내밀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같이 맞절을 하는 걸 봤는데 마치 그 일제시대의 친일 지주가 후처를 맞고 젊은 후처를 맞고 만족스러워하는 그 표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절 한 번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살을 빼야지. 아이고. 자 오늘 우리 저 예고편 한국 에로 영화 예고편 들어가기 전에 예. 공식 뭐죠 이게 공개 방송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청취자들이 우리에게 궁금한 게 뭘까라는 거는 난 잘 모르겠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둘은 무슨 관계일까? 물뚝심송님하고 저하고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계 말고 청취자들이 생각하는 청취자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오히려 저희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 그 아까 참 우리 저쪽 위 시간에는 적어드렸구나. 우리 그 케이블 매니저. 케이블 매니저. 항상 기억을 못해요. 나 병원에 가봐야 돼 진짜. 케이블 매니저. 근데 우리는 적어드릴게요. 주성치 나온 미인어 그거 5분께 드립니다. 한 분에 한 장인데 이게 2매씩. 한 분에 2매씩 맞죠? 그래서 총 5분께 드리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부정확해서 내 얘기가? 아니 그건 맞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티켓을 종이로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배급사 쪽에서 홍보를 맡은 저희가 사실 홍보 에피소드는 이미 나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티켓을 받았는데 어떤 식의 티켓이냐면 그 예스24에 예매할 때 입력할 수 있는 시리얼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무슨 의견 부탁드립니다 할 때 말씀하시면은 바로 제가 전번을 따서 그 전화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예. 네, 뭐 어떻게든 드릴 테니까 믿으시고 그런 걸로 사기 안 치잖아 진짜. 에이.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여러분들 눈에 비친 우리 관계는 어떤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마사오님은 마물극장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기 수원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자영업자고 신종학이라고 하고요. 아직 저는 안 끝났어요. 아직 암적인 존재긴 한데 항상 저는 그 마물극장을 항상 청취하고 마사오님이 나온 그 팟캐스트랑 물뚝심송 다 들었는데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걸 듣고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마사오님이 그 넘치는 그런 삐까삐까추를 항상 이게 물뚝심송님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게 메소드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좀 좋고 사실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좀 마음에 가장 들더라고요. 그래서 암적인 존재, 치유해야 존재, 하지만 마음에 드는 존재 뭐 그런 거. 예, 뭐 어쨌든 감사드리고. 그게 이런 느낌이에요. 교수형 당한 사람 집에 가서 밧줄을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암 걸린 사람한테 암적인 존재라면 어떻게? 뭐 그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그 티켓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예. 그 뭐 다른 분 없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으세요? 예.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티켓 주신다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 졸업하고요.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김인구라고 합니다. 네. 원래 팟캐스트 많이 들었는데 공부하느라고 다 끊고요. 지금 마물극장만 듣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만남도 그렇고 뭐 연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음과 양의 조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거 방금 생각한 거라 그것까지 생각 못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게스트분 나오시는 경우는 드물고 두 분이서 진행을 주로 하시는데 이제 마사오님이 어떤 뭐 이런 드립이나 이런 거 하시면 물뚝심송이 항상 한숨을 쉬시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왜 안 잘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뚝심송님과 이런 비슷한 성향의 분 마사오님과 다른 마사오님 말고 물뚝심송님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관련해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사고도 안 터지고 더 재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뚝심송님이 다소 이제 뭐 그 싫어하시는 멘트지만 해박한 지식과 이제 인문학적 소양으로 이제 그 토지를 좀 다져주시면은 마사오님의 특유의 그 어떤 거침없음과 똘끼로 좀 양념과 재미를 더하는 둘의 조화가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자 마이크를 드린 거 아니었지만 마치 저희가 사전에 사주한 것이라도 되면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이따 꼭 주시고요. 예. 요새는 저 청취자 알바도 있나요?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죠. 어디서 또 해박한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되면 또 경쟁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붐이 되니까 일단 끊고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딴지일보 데스크를 맡고 있었을 때 이 두 분의 기사를 이제 다 받아서 편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사오님 같은 경우는 딴지일보에서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놓기가 참 무서운 일종의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진들 같이 이제 회사 모임 같은 거,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마사오님이 오신다. 그럼 이제 미리 긴장하고 술 먹고 이상한 얘기 할까봐. 그랬고 물뚝심송님 같은 경우는 딴지일보의 빛이죠. 왜냐하면 정치부장, 너까지. 왜냐하면 정치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물뚝심송님은 언제나 이제 그 근엄하시고 신중하시고 젠틀맨이시고 언제나 글을 바르게 쓰시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 자판기입니다. 딴지일보 역사상 글 자판기 3대 글 자판기 중에 한 분인데 정말 신기한 게 누르면 글이 나와요. 네, 그건 인정해. 진짜로 오전에 무슨 일이 터지면 편집부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빨리 써달라고. 나는 아예 난 못하지 그러는데 저 형은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나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완벽한 아니에요. 상태의 기사가 완벽한 플롯으로 나옵니다. 그 진짜 오탈자만 잡으면 되는데 그런 물뚝심송님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마사오님하고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만나서 마물극장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사오 형이 교정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물뚝심송님이 타락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흑화되는 걸로. 그렇죠. 됐는데 아무래도 저 지금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계시죠, 다들. 근데 지금까지는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잖아요. 그죠? 범죄적 언행은 했지. 범죄적 언행 예. 한 적도 없잖아요. 매 시간 한 2건씩 정도 해요. 그거 우리 임PD님이 잘라주시는 건가?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랬으면 당신이 여기 있질 못하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포르노 아니 저기 에로 영화 얘기할까요? 우리 그 에로 영화를 제가 사실 필동님을 상당히 믿고 이제 그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새로운 시리즈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렸는데 들고 오신 주제가 에로 영화 걸작선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마사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당신까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네. 그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분 성향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를 자평하는 건 웃기지만 그 현재 딴지일보 부편집장인 그 죽지 않는 돌고래 군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하반신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하반신 친일파는 굉장히 널리 퍼진 이름 같은데요. 아니 그 친구가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하반신 친일파고 저는 이제 그 허리하학적이고 이제 육체적이고 살색적이고 타액적인 맞잖아. 사람은 솔직해야지. 그런 건데 이 친구는 이 아까 그것도 그랬잖아요. 무슨 아날람이 뭐 하는 팟캐스트냐 했더니 인문학 어쩌고 축구도 문화랑 엮어서 쓰고 그 태생이 그래서 근본이 그래서 에로 영화도 형 이상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벌써 실망하는 눈빛이 아니 왜 책임 못 질 말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뤄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의미가 없고요. 본인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 하시면 안 되고. 예. 일단은 우리나라 에로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 중에 하나죠. 1986년작 변강쇠. 그 얘기를 그게 첫 작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작품은 예. 그 우리나라 원래 판소리 대목이죠. 가루지기 타령이라고 하는 거를 그 원작으로 하고 앞 있고요. 공연도 판소리였는데. 예, 그게 음과 양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옥녀의 음과 음과 양은 마사오님과 저를 가지고 누가 옥녀야? 예, 아니 내가 병강세 해야 되죠. 음과 양이 충돌하는 얘기인데 가장 커다란 양과 가장 커다란 음기가 만나서 비극적으로 끝난 얘기입니다. 비극이었어요, 그게? 병광세전 비극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요번에 그 저 TVN인가 어디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도깨비를 보면서
한국형 히어로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뭐 슈퍼히어로. 예. 슈퍼히어로 저 슈퍼맨, 배트맨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헐크 뭐 이런 그런 히어로물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먹히지도 않고. 그런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형 히어로물이 저는 도깨비를 보면서 그래 저것도 한국형 히어로물이겠네. 근데 병광세 하면 헐크 똑같잖아요. 헐크에 물론 무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헐크스럽잖아. 그래서 저 그거는 임팩트 있는 것 의 같아요. 이야기가 그 마사오님의 저런 드립에 이렇게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아니 흔들리는 게 실제 병광세가 예. 자기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거냐 지금 둘이. 어쨌든 한국 에로 영화가 첫 단추가 한국형 히어로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여인 잔혹사 물레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마 부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병광세를 첫 작품으로 제가 결정한 이유는 일단 그게 한국의 전통 가루지기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게 연관돼 있고 실제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한번 해보죠. 혹시 그 변광세 1편 영화를 보신 분? 예, 네, 이대근 씨가 누구였죠? 이대근 씨하고 거기 전성기 시절에 예. 원미경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이대근, 원미경. 예. 한번 괜찮아요. 뭐 어때요? 아 이거 봤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몇 분 계시네요. 예.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과장이 돼 있잖아요. 과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광세는 삼남 지방, 삼남이라고 하는 거는 충청, 경상, 전라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박정희 시대 이전에는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삼남 지방에 지역 감정이 그 박정희 씨가 고의적으로 만든 거죠. 지역 감정을 자기가 두고두고 대통령 하려고. 그 전에는 다 곡창지대고 그 다음에 그 지주들이 있으면 소장농들이 다 착취당하는 구조가 하다 보니까 정서를 공유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 소백산맥 넘어서 경상도 전라도 시집장가도 자주 갔다고 옛날에. 그래서 이 삼남 지방을 상징하는 양기가 병광세예요. 이 병광세는 삼남 지방을 그 여성들을 못 걷게 하면서 다 초토화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나 안동. 나 정력. 그런 상관은 예,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쪽으로 약간 돌아와 예, 주시면. 그럴까요? 예. 그리고 옥녀는 이게 남남북녀 스토리예요. 옥녀는 그 함평도라고 해서 함흥과 평안도 일대 그 일대 출신의 여성인데 그 일대의 남성들을 왜 상부살이라 그래서 결혼만 하면 남편들이 다 죽어요. 그 강한 음기를 감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북 지역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시켜서 서로 만날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소문을 들어요. 아, 북쪽에는 옥녀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남쪽에는 병광세가 있구나. 해서 그 서로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청석골이라는 데서 만나요. 그게 옛날에 38선 이전에는 그 청석골이라는 데가 남북을 통하는 그 청석골이라고 하면 그게 임꺽정이 활동하던 동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보부상들이 지나가는 원래 그 통로에서 둘이서 만나죠. 둘이서 만나서 예. 혼방을 차리고 음과 양이 만나는 거죠. 마물극장처럼. 아니 다 좋은데 왜 거기서 마물극장처럼이 나오면 안 되지. 누가 옥녀야? 아니라니까는. 그런데 아니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다 알죠.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영화의 예. 감상 포인트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당시에는 에로 영화라고 작심하고 만들었는데 그 살색을 그렇게 자유롭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으려면 유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머가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쌈마의 유머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패러디가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녀와 병광세가 처음 만나고 서로 노려봐요. 이렇게 그대가 나의 상대인가 이러면서 노려보는 구도는 그 전까지 86년도 이전까지 나왔던 중국 영화에서 고수와 고수가 만나서 그 부딪히기 직전에 서로를 간보는 챙 하는 그런 예, 느낌. 그 구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서부극에서 서로 그 권총을 뽑기 전에 노려보는 구도와 같죠. 왜냐하면 서로가 최강자니까. 한반도의 최강자고 한반도의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왜 중국 영화 보면은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폭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신랑 신부 맞절이 딱 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전투가 벌어지죠. 고수들과 고수의 대결이 어떡해요? 벌어지는데 그거는 상세하게. 벌써부터 위험해지네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는 그걸 이제 어떤 진짜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항상 중요한 순간에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갑자기 뭐 폭포가 쏘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비둘기가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 그 병광세도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사실상 그 가루지기 타령에서 보면 두 남녀는 사실상 남신과 여신이죠. 신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신이죠. 일종의 예. 신이죠. 예. 그러니까 음양이 합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한반도 이 세상에 그 불균형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합궁을 할 때 그 세상의 그 중앙에서 만나잖아요. 합궁을 할 때 세상이 다시 재정립돼야 되죠. 그 재정립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산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요. 네, 산사태가 나고 폭포가 이렇게 역류하고 그런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신화적인 장면인데 그거를 저예산으로 촬영을 참 잘했어요. 맞다. 폭포가 역류했었어요. 네. 폭포가 역류한 기억이 나요. 한영애 씨인가요? 그 조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늘님이여 예, 뭐 예. 조율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에로틱한 영화구나. 아. 노래구나. 세상을 재정립하고 맞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진리를 마주해.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둘이서 합궁을 하죠. 합궁을 할 때 새들이 날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연의 이변이 일어나는 게 또 그 구도 자체는 중국 무술 영화에서 그 무공의 고강함을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런 연출에서 또 많이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그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무협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다니까. 이 장르를 넘나들어서 그 컨텐츠에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끼쳐요. 많은 영향을 끼치죠. 무협 장르가. 그 무협 영화나 무협지에서 나오는 스토리의 흐름이 사실은 그 인류가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만들어 오던 어떤 그 서사의 기본 틀이에요. 그 무협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아주 사람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얘기가 재밌다. 굉장히 재밌죠. 아주 사람을 이렇게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는. 예. 그리고 성행위를 그대로 카메라를 비춰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얘는 괜찮아? 얘는 이런 말 해도 돼? 일단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그 좀 다르게 들려. 감사합니다. 나도 해야지. 성행위. 어디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항상 이런 식이야. 그 카메라를 들이대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살색들을.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빠지죠. 소리만 나오고. 카메라가 싹 빠져요. 예, 예. 빠지는데 어떤 그 격정이나 에로티시즘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로 보여주든 혹은 뭐 옷꺼풀 하나가 떨어진 게 이렇게 바람에 날리든 하면서 카메라 이동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은 불리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상미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걸 또 보는 재미가 있고요. 거기에 영상미가 있다. 영상미가 있죠. 약간은 동의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예.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국영화진흥공사에서 그걸 많이 올려놨습니다. 오. 그런 영화들을. 그 불법 다운로드 말고. 아니, 말고. 그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그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근데 들으면 그 되겠네요. 저 영상미 또 저도 하도 오래 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상미가 높다라는 게 수긍이 가는 게 뭔가를 못하게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예전에 인터스텔라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것처럼 막아놔도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해답을 찾아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인용을 했어요. 인터스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색이나 이런 거를 막아도 그것을 역설적이죠. 막는 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걸작 아니면 멋있는 이런 근데 장면이 그건 나올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런 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행위 장면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건 좀 천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돌려서 뭐 자연 환경으로 빗대어 묘사하고 이런 게 좀 약간 그 지식인적이다. 이런 잘못된 사조도 있었죠. 그렇죠. 가짜는 사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로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병광세는 아니지만 예. 그 숲속에서 남녀가 이제 성행위 시작하려 그래요.
그러면 카메라가 이동하죠. 그렇죠. 이동하면서 그 시냇물을 잡아요. 예. 그럼 몇 초 있다가 그 여성이 입고 있었던 예. 빨간 팬티가 예. 내려가면서 끝납니다. 아, 시냇물에 흘러서 시냇물에 내려서 예, 예. 그거를 카메라가 좀 따라가다가 다시 멈추면 빨간 팬티는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그 씬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외국의 영화에서도 많이 참고했죠. 외국 감독들도. 외국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그러니까 외국 영화가 외국 영화에서도 우리 영화의 그런 연출을 예. 참고했다. 많이 참고했죠. 왜냐하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통 시네마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적이다. 예.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참고가 되죠. 그래서 뭐 그 옛날에 그분 누구죠? 그 하녀 찍으셨던 분. 임상소의 하녀 말고 아, 원조 하나. 예,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쿠엔틴 타란티노도 그 영화의 광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두건가? 그래서 80년대 에로 영화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것만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야한 얘기하면서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재밌고 그런 영화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 80년대 영화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 넣은 게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권의 상황이 진짜 그 신군부라고 하는 이제 전두환 정권 하였고 이런 문제도 다루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문제는 전 피해가려고 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예. 그거는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좀 상투적이에요. 뭐가요? 그 3S 정책이라고 하는 아 그거? 예,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뭐 스포츠, 섹스, 스포츠, 스크린 아 그래?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역시 다르네요. 뭐가요? 이런 거 할 때 마사오님 꼭 하나를 틀리잖아요. 김기영 감독이래요. 아 김기영 예, 감독. 김기영 감독. 한여.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3S 정책. 3S. 섹스, 예. 섹시? 하지 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 병광세라는 작품 말고 뭐 시리즈니까 예, 예. 여러 개를 다루실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 그 전에 병강세 3, 2를 건너뛰고 2는 빠진 이유가 예, 있습니까? 2는 빠진 이유가 좀 예. 별로 특색이 없습니다. 아 개성이 없다. 예. 예. 그런데 사실 병강세전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인기를 끄니까 왜냐하면 그 리즈 시절에 원미경 배우님은 엄청 예쁘거든요. 예, 그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그 왜 한복을 소복처럼 입은 다음에 물에 젖고 막 이러면 옛날에 그걸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게 더 나만 이상하지 그래. 나만 이상해. 그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기 다 까는 보여주는 것보다 이 물 뿌리는 게 그래서 3편으로 가면 그 타겟책을 모색을 합니다. 감독님이랑 그 아티스트들이 3편으로 가면은 일단 배우들이 바뀌죠. 이대근 선생님에서 김진태 선생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원미경 배우님 말고 하유미 배우님 나오셔가지고 88년작 병광세 3는 아예 우리나라 이말년 우리나라가 이말년을 배출한 나라가 맞다. 지금 그 웹툰 작가 이말년 그렇죠. 그럼 그 3가 예, 이말년 작가를 연상시킬 정도로 끝까지 갑니다. 예. 와장창으로 갑니다. 병맛. 아 그렇죠. 예. 아,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예. 저도 입에서 이렇게 막 맴돌았는데 괜찮아 내려놔. 그 병강세 3 같은 경우는 얼만큼 웃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로 아예 가버려요. 얼만큼 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아예 선을 넘어가 보겠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은 3는 에로 영화가 아니고 그냥 코믹입니까? 에로 영화인데 예. 에로도 즐겨야 되지만 관객들이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그 자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첨가하는 거죠. 사실 자극적이려면 그냥 살색을 보여주면 돼요. 일본 AV처럼. 그런데 동일한 수준의 자극을 야하지 않고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창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량 환경 속에서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1편에서는 두 사람이 옥녀 병광세가 성행위를 할 때 산사태 좀 나고 새 한 30마리 날아가고 카메라 좀 이렇게 그 쉐이킹 캠이라 그러죠. 흔들리고 마는데 그 지구가 흔들려요. 3편에서는 3편에서 지구본을 갖다 놓고 지구본을 막 돌리면서 스텝이 이렇게 막 뭔가 흔들고 좀 있어요. 남기남 감독스러운. 아 그런데 웃깁니다. 그 주성치 영화 같아요. 너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병강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왜 남자가 정력이 세면 그 소변 줄기가 세다. 그래서 요강이 엎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력 좋아지는 그 열매를 복분자라고 하잖아요. 복분자. 복분자가 요강을 없는 그렇죠. 그 과일이라는 뜻인데 먹으면 그냥 산딸기예요. 그거. 예, 요강이 엎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요. 날아가지. 근데 계속 그 장면 날아가요. 기억난다. 계속 날아가서 점이 돼요. 그럼 장면이 바뀌는데 여기는 런던하고 강화가 돼요. 거기 날아가. 그래서 그 런던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진짜 런던은 아니고 어디 대충 우리나라 가로수길에서 외국인 2명 데려다가 찍은 건데 거기서 비가 와요. 병광세의 오줌이 런던까지 가서 비가 와요. 비가 와서 요강에 땅 떨어지니까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지 막 이러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하면서 그걸로 비를 피해요. 요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가요. 그 처음부터도 처음에 병광세 1편 같은 경우는 비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옥녀가 상부살이 있다 그래서 남편 죽이는 여자잖아. 음기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옥녀가 막 슬퍼하고 옥녀가 알코올 중독에도 한 번 걸리고 뭐 나중에 그냥 포기합니다만. 근데 3편 같은 경우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병광세도 괴로워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상대할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 가로지기 전에 보면 그 영화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표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지기 전에는 인간 여자와는 불가능하니까 힘드니까 병광세가 소랑 왜 내가 쓴 게 아니라 가로지기 전에 그렇게 써 있다고 암소랑 막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왜 쇄국하고 그 양의선도 막아야 되고 이 나라가 흥선대원군이 좀 이렇게 그 군국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박하다 그래서 좀 탄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부 독재 시기를 거치고 하면서 그런 근엄주의, 군사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야한 부분은 다 실전됐어요. 그리고 가로지기 타령이라고 해서 그 타령 부분만 남은 거예요. 다이제스트만 남은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병광세전인 거죠. 지금 방금 이런 맥락의 스토리를 택한 거를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또 근엄한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제가 이게 뭐 반대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여기 잠깐 또 우리 할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그 병광 3가 주성치 스타일의 영화라는 그 고리를 걸고 그 미인어 홍보 잠깐만 해주시죠. 먹고 살아야 돼 우리도. 여기 와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녹음을 해서 또 한 꼭지 업데이트를 할 건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봐주십시오.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봐주십시오. 네. 2월 23일 날 개봉인 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 연락 오기는 2월 22일부터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그 사람들 장사 잘 되라고 홍보를 열심히 해드린다기보다는 그 마물극장에 처음으로 들어온 영화 업계의 홍보 의뢰예요. 약간 그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흥행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면 앞으로 마물극장에서 더 많은 의뢰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거는 자신 있게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녀, 가족이 가서 적당하게 요새 볼 만한 게 뭐가 있지? 라고 고민이 되시거나 혹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그러니까 애인이 되게 막 자극적인 거 말고 그냥 재밌는 거를 가볍게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했던 에피소드에서 가장 피드백이 많이 오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주변에서 많이 들은 게 주성치 영화에 디즈니를 부었다. 주성치 미인어는 딱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그런 데서 저 티켓 하나 더 뭐라도 떠들어봐요 하나 드릴게. 근데 이게 뭔가 좀 티나는 행동을 해보시면 저희가 티켓 드린다니까요. 예, 제가 게스트로 와가지고 제가 하는 방송의 광고는 아니지만 미인어는 상당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미인어? 진짜? 예, 미인어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죠? 그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부자들인데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이에요. 거의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지금 급속한 경제 발전에 의한 그 졸부들 있죠. 근데 중국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졸부는 그냥 그래봐야 건물주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대지주 수준의 그 졸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돈만 바라보고 급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최고인 시대잖아요. 지금 가장 자본주의가 타락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돈이 신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졸부들이 자기 이제
수행하는 왜 우리나라도 재벌들 가방 모찌 있듯이 그런 가방 모찌 같은 비서들이 있어요. 비서 있죠. 예. 예. 그러면은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니까 너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나가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요. 정말 죽으려고. 그리고 네. 너 같은 놈을 나 엄마를 죽여버려. 그러면 예 엄마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근데 이게 주성치식의 과장된 유머인데 사실은 주성치가 중국 사회는 잘못됐어요라고 말할 용기는 없죠. 그 사람한테 그래야 될 의무도 없지만 근데 주성치식 과장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성치에 비해서는 이 마물국장이 훨씬 용기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마사오님께서 항상 청취자들한테 면전에서 못하겠어. 아니야, 나 이 광고까지 했다고. 오늘 오시면은 마사오님의 육성으로 그걸 들을 수 있다. 예. 그 저 여기 아까 저게 이름이 뭐지? 케이블 매니저 저 사장님도 와 계신데 그 우리 그 광고 많지도 않잖아요. 한 3개 되는데 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사주시는 분은 내 청취자, 안 사주신 분은 빌어먹을 청취자. 아 저는 마사오님이 평소에 부러운 게 이런 점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언제나 부럽습니다. 그게 부러운 정도가 아니고 예. 저는 마사오님 같이 정말 그 어떤 여현 발언을 일삼는 사람 처음 봤을 뿐더러 예. 저런 이야기를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뻔뻔하게 하는데 안 미운 캐릭터는 처음 봤어요. 안 밉나요? 아니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상해진 건가요 벌써? 아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한 예, 건가요? 그래서 음향의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니까. 아니 그- 근데 그게 다시 말하자면 병강세는 비극이에요. 예. 실제로 댓글이나 메일로 들어온 피드백 봤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마사오 때문에 못 듣겠다, 듣기 싫다, 뭐 빌어먹을 청취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게 그게 마물극장만의 매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 안 하려면은 이런 면은 전혀 없죠. 아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는 말실수 한 번 하면 가서 큰일 해줄까? 가서 해줄까? 이 아날람 듣는 빌어먹을 청취자들 그러면서 요새는 왜 여현 발언 한 번 잘못하면 난리 나잖아요.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큰일 나잖아요. 네, 큰일 나죠. 예. 그런데 사람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실수하면 저 사람 실망이네 이러지만 평소에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가끔가다 한 번만 잘하면 되잖아요. 엄청난 칭송을 받은 딱 아 이런 사람이에요. 예. 왜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SNS 마사오님은 안전하다. SNS에서 반 죽어요, 반 죽어. 마사오 말하는 게 다 실수야. 어쩌다가 좋은 말 하면 막 이 시대의 지성 취급을 받아요. 맞습니다. 억울해 죽겠어 난. 그 딴지일보에 있을 때도요. 기사를 한 20편을 주면요. 10편을 자르고요. 제가 9편을 이런 거 내도 되나 이렇게 내부 회의를 통해서 내는데 가끔 가다가 몹시 놀라운 정치적 식견을 보여주는 본격 정치 글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한 번 있죠. 예. 그 보면은 그 딴지일보 사무실이 숙연해집니다. 이 사람은 다시 봐야겠군. 그런데 만약에 물뚝심송님 같은 분이 여현 발언 한 번 잘못한다 어디 가서 그분도 이제 실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뭐 그렇습니다. 예. 쓰레기. 근데 좀 억울한 면은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 깜빡 속으셨죠? 이거 다 설정이에요. 제가 무식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대목에서 마사오님이 마물극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 무식한 모습이 컨셉이다, 실체다. 컨셉이다. 실체다. 뭔지. 이건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딴지일보에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마사오님의 행적을 보아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컨셉을 설정하고 유지할 만큼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아까 설정이다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분은 두 분께 미인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 두 분 예, 한 장 남았습니다. 예, 전화번호 꼭 알려주십시오.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예. 곡간이 여기 있구나. 네, 그렇죠. 하나 남았죠 이제. 네, 이제 뭐 한 장 모자라면 저 케이블 매니저 또 있으니까 또 드립니다. 예. 자, 그렇죠. 예. 그 병광세 다음에 예. 설마 그 병광세만 가지고 5편을 다 알 거 알 아니에요? 것 같진 않고. 그럼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미숙 배우님 나오신
이미숙. 뽕. 뻥. 예. 사실 한국 에로 영화 역사는 뽕이 대표작 아닌가요? 그죠? 그 뽕의 영상미가 그리고 이미숙 배우님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그쵸. 예. 그 원미경 배우님도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지만 이분은 좀 동글동글하고 러블리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강세 맞죠. 이게 개그물이니까. 그런데 뽕 같은 경우는 뭔가 이분이 욕구불만에 차 있고 그 주인공을 맡으신 원래 그 안현택이라고 하는데 욕구불만에 차 있고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지금 뭔가 이렇게 맺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부정행위를 통해서 마을 남자들하고 다 자죠. 예. 그러면서 발산하기 위해서는 이미숙 배우님처럼 이렇게 가만히 각 잡고 있으면 카리스마 나오는 그런 분이 아마 연기가 더 어울리죠. 그 뽕이라는 작품이 원작이 그 나도영 원작. 맞습니다. 그러니까 1925년. 예, 그 예. 근대 한국 그러니까 일제 때죠 사실은 일제 때 우리나라의 단편 문학이 굉장히 흥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축을 담당하던. 맞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그런 류의 영화들을 뭐 토속 에로물, 향토 에로물 이렇게 불렀던. 예.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저 배우빨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감독빨 뭐 다 좋은데 저는 그 네이밍빨도 장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이밍. 뽕. 뽕도 시리즈가 굉장히 길었죠. 아니 근데 굉장히 그렇죠. 직관적으로 임팩트가 확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에로물 뭐 아니면은 뭐 그 토속 해학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거의 뭐 뽕 따러 간다라는 말 자체를 그 영화가 만들었죠. 한 80년대 부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요즘에 나왔으면은 그 마약 조직을 다루는 범죄 스릴러가 될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아닌가요? 아, 이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예. 아니 근데 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저 형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 Say My Name. 저 브레이킹 배드. 네. 브레이킹 배드의 하이젠베르그. 하이젠베르그. 예. 하이젠베그. 베르그. 하이젠베그. 그 캐릭터라서 예. 그래서 뭐 마약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언제 마물극장에서 브레이킹 배드 꼭 할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예. 그 뽕은 그 1925년 개벽에 그렇죠. 예, 예, 개벽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에 발표된 그 단편이 원작인데 말씀하셨잖아요. 일제 시대에는 단편이 흥했다고.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장편을 쓰게 되면 예.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 치하에 대해서 욕을 안 하고 장편을 이 두꺼운 책을 끝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은 말 그대로 하나의 단편적인 그 민중들의 사는 모습만 딱 보여주면서 돌려칠 수가 있죠. 그 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일제 시대 경제 구조하고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용담골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마을에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난해요. 그 이유는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당연히 친일 지주 계급이죠. 그렇죠. 예. 그 일제 시대 보면 친일 지주 계급이 꿀을 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꿀을 빨았죠. 그게 옛날에 무슨 소설이죠? 태평성대라는 소설에 보면 일제 시대 소설에 보면 친일 지주 계급이 어떻게 운 좋게 꿀을 빨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경제적으로 억눌려 있던 일반 소장농들, 일반 사람들은 이 삶의 기회를 시스템에 다 뺏기는 거예요. 일제 시스템에.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거는 1차원적인 것만 남아요. 그 물질성만 남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오늘 자고 하는 그런 것들만 남습니다. 아니 그 시대 민중에 대한 그 비극성, 뭐 경제 상황 이런 스케치는 많잖아요. 뭐 운수 좋은 날부터 또 박제인가? 뭐 하여튼 아유 괜히 시작했네. 아무튼 많잖아. 많죠. 근데 많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에로 영화 시리즈에서 다루실 내용인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실 아니고요. 거죠? 예. 그런데 이 뽕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게 이제 원작인데 뽕이라고 하는 영화가 웃긴 거는 그 여주인공 이미수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남편이 뜬금없이 독립운동가로 나와요. 원작에서는 아니었는데 원작에선 전혀 아니었지만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원작에서. 예. 예. 원작에서는 전혀 그 훌륭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망나니 정도. 예, 망난이고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 막 이렇게 손찌검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독립운동가로 나오면서 이 영화가 묘하게 시대물로 빠지지 않고 영화 내용은 좀 유치해졌지만 본격적인 에로물이 되는 거죠. 아니 독립운동가가 나오는데 왜 본격적인 에로물이 됩니까? 그 왜냐하면 그 독립운동가께서 마음이 넓으신 나머지 그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마을 모든 남자와 자기 아내가 잠을 잔 거야. 그걸 알게 된 그 거죠. 사실을 알았. 그 사실 알았는데 예. 마음이 너무 넓은 나머지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시 독립운동하러 가요. 희대의 힙스터네. 그렇죠. 진짜 힙하네. 그렇죠. 정말 진보적인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영화가 정부에 욕 먹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왜 욕을 먹었냐? 예. 독립운동가를 모욕했다. 아니 그분 그 아주 힙한 모습으로 잘 나왔는데 왜? 왜냐하면 예. 진정한 독립운동가라면 예. 마누라를 때려 죽였어야 돼? 비슷한 거죠. 마누라를 통제하고 어디 옆편 내가 이게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모습이므로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 영화가 욕을 먹습니다. 80년대. 80년대에는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니에요. 예. 저는 2030년 전이잖아요. 대략. 그렇죠. 30년 전. 예. 그 시대에 기괴한 엄숙주의.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엄숙주의 전혀 안 본질이 바뀌었다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죠. 저는 지금 이 사회나 돌아가는 게 요즘엔 그걸 그냥 주로 국뽕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긴 하죠. 그런 엄숙주의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 시대극을 에로로 찍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제시대가 중간에 있고 산업혁명이 있고 이제 80년대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경제계층이 형성돼서 집에 TV 있고 그러니까 한복 입고 사람들 나와서 옛날 말씨 쓰면서 서방님 뭐 마누라 어쩌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판타지 비슷하거든요. 우리랑 거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작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골에 한옥이니 초가집이 그렇죠.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 마을이나 가도 예. 그리고 세트가 따로 필요 없어요. 소품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엑스트라 마을 사람들 엑스트라로 쓰면서 저기 그 집에 한 벌씩 있는 한복 입고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다 마을 주민이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병광세 얘기할 때는 합궁 심지어 막 성행위 이런 막 말까지 썼는데 지금 뽕 얘기할 때는 일제치하 경제 구조 그게 뭐냐면은 에로 영화 얘기한다며. 에로 영화 얘기 빨리 에로 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도와주세요. 왜 그런데 대체 왜 그런데? 감독님이 얘기하는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점 아날람의 인문학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거 에로 시리즈가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이 본 시리즈에서 이러면은 저희 망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좀 살색이 좀 뭘 분발할 건데? 예, 보다 살색 크레파스를 많이 써서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병광세 1편, 3편 그리고 예. 뽕 예.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마 부인. 아 결국 에마 부인은 하나예요. 결국 에마 부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예. 잠깐만. 근데 병광세도 그렇고 뭐 뽕이야 그 저 나도양의 뽕이 뭐 그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에마 부인도 그렇고 지금 그 우리 청취자들 마물국장 청취자 중에 예, 조금이라도 있다고 짐작되는 20대 예, 청취자들 예. 알까요? 모르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개봉 당시에 봤을 수는 없고. 그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고 그 전설적인 존재로 이름은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에마 부인은 우리가 그 밈이라 그러죠. 왜 그 개그 소재로도 이렇게 대화에서 개그 그렇죠. 소재로 쓰일 정도인데 그 연령층 20대로 내려가면 알까 모르겠네. 에마 부인이라는 단어는 아마 전해지고 있을 걸요. 예. 뽕도 그렇고 에마 부인도 그렇고 병광세는 뭐 그 고전이니까 네. 그게 전달은 되는데 그게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라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죠. 예. 에마 부인 같은 경우는 그 병광세도 그렇고 뽕도 그렇고 다 이제 민중들 하층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말하자면 그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뭘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예. 뭘? 그러니까 성행위도 하고. 아 성행위. 난 또 뭐라고? 녹음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에마 부인 예.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끼리 이제 최초로 중산층이 형성됐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그렇죠. 시대적 현대로 배경도 왔죠. 현대죠. 예. 예. 현대에 와가지고 그 중산층이 이제 몰락을 하려고 하는데 중산층의 삶을 누리다가 몰락을 하려고 하는데 몰락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 여주인공이 에마가 몰락하기 싫은데 그 욕망이 아직 중산층의 지위를 잃지 않은 남자와 몸을 섞는 걸로 그게 또 표면화 되거든요. 그래서 에마 부인이 사실은 더 도발적인 영화예요.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시대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는 비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당시에 꽉 막힌 권력자라면 에마 부인을 더 싫어했을 것 같아요. 권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불편한 영화다. 더 불편한 영화죠. 에마 부인이. 에마 부인이 에마 부인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지금 찾아보니까 예. 82년작이네요. 82년작입니다. 첫 번째 작품이에요. 1편이. 1편의 배우가 누구였죠? 안소영. 일대 일대. 그때 막 에마 부인 주연 여배우를 뭐 1대 뭐 2대 예, 3대 막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막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그 조수비 선생님이라고 배우 김혜리 씨 어머니예요. 그 조수비 선생님 그 여류 작가가 예. 그 썼습니다. 에마 아, 부인을. 시나리오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도시 사회에서 여성이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에 타락하고 하는 거를 그게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지금 보면은 80년대의 여성 작가가 여성의 어떤 지점을 고민했나가 드러납니다. 물론 살색도 많이 살색과 함께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째려봤더니 바로 살색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점점 인문학으로 가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여자들이 말을 좋아해?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그 여성이 욕망하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에마 부인이 처음 기획에서는 말맞자였어요. 말맞자였는데 아니야? 예, 처음 기획에서는 그랬는데 당시 80년대잖아. 네. 그거 금지됐을 거예요. 그게 금지돼 가지고 그 대마초 할 때 맞자 있죠.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더한 거 아니에요? 마약이잖아. 아니 경마는 그나마 과천감할 수가 있지. 정유라처럼 말 탈 수도 있고. 근데 마약은 더 안 되잖아. 뭔가 이상한데? 글쎄 말이에요. 거기서 글쎄 말이요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그 생각은 했는데 에마라고 하는 게 그게 말맞자를 쓰면 너무 느낌이 육체적이니까 이게 웃기죠. 에로 영화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목적이나 보는 목적이 그쪽인데 저는 그 당시에 기억합니다. 에마 부인의 말맞자가 들어가는 게 사회적인 논란이 됐어요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들이 표현하기를 수간을 연상시킨다 해가지고 못 쓰게 한 겁니다. 적나라하죠 아주. 예. 그러면은 수감보다는 마약이 난 건가요? 차라리 마약이 낫다라고 당시의 집권 세력이 판단한 거죠. 마약 먹고 수간하면 어떻게? 무슨 군대에 가서 축구한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그 병강생 1편, 3편, 뽕, 에마 부인 4개 다뤘습니다. 나왔습니다. 클라이맥스 마지막 편이 항상 클라이맥스잖아요. 그렇죠. 뭘 다루실 건가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야 얍삽하게. 그거는 본편에서 여러분들이 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밀에 붙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간단히 들어봤는데 그 1, 2, 3, 4편의 맥락도 아마 기존의 에로 영화를 분석하는 맥락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걱정은 여태까지 마물극장에서 접근한 관점 중에서 가장 그 인문학적이고 재미없는 관점이 될까봐 걱정이 좀 들어요. 아니 현장에서 물어보죠. 이 예. 지금 일종의 우리가 한 주를 장식한 시리즈의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 그래요? 여기서 좀 더 에로에로해야 된다. 네. 한 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아니 지금 저기 이해하셨죠? 맞아요? 네, 미인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녹음할 때 진짜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끈적끈적하고 걱정이 좀 됩니다. 뭐 어쨌든 이제 따끌따끌한 얘기를.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한국 에로 영화 시리즈, 에로 영화 시리즈라고 해서 마사오스러울 것이다라는 기대는 일단 무산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면 되지. 하긴 마사오를 빼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문학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될지 어떤 게 나올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숨겨진 마지막 하이라이트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준비되는 대로 공지를 하고 만들어서 어느 한 주, 일주일 내내 5편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끝으로 하실 말씀 한 제가 말씩 하고 제가 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 지금 처음 물어보는 건데 왜 한국 에로 영화 특집 시리즈를 하면서 젖소 부인 바람났네. 예. 그
극장판이 아니라 비디오판이겠지만 뭐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네. 뭐 이런 것들. 예. 그 유리의 사생활. 그 유명한 그런 것들은 왜 전혀 다루질 않고 앞에 그런 80년대만 전력을 했는지. 철저하게 저의 취향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거유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 이건 괜찮아? 예. 이거는 또 여염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장르적인 얘기니까. 위태위태해. 그런데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어릴 때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배우님이 도지원님이거든요. 누구야? 도지원. 아, 예, 그 예. 여인천하에서 경빈으로 예. 나오셨던. 예. 예, 아직도 가끔 예. 유튜브에서 찾아봅니다. 어. 왜야? 막 이러는데. 예, 제가 그런 타입을 좋아해가지고 좀 뭔가 이제 글래머러스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 에마 부인 안소영 씨도 꽤나 이렇게 글러머. 마물극장 편집하시는 임PD님 고생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반쯤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둘이 이렇게 내비두니까 한도 없이 나오는데. 진짜 이번 시리즈는 예. 우리 임PD님 평소에도 고생하셨지만 진짜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이쪽을 바라보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위험한 말이 나오고 녹음- 이쪽을 바라보면은 뭐 80년대 중산층의 형성과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집권 세력의 문제점과 뭐 이런.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마사오님이 지는 걸로. 아니 뭐 모든 건 마사오 때문이니까. 예, 뭐 합의 보죠. 물리 법칙이죠. 예. 자,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다음에 뭐 공연이 더 이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마물극장 팀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시간이 벌써 약간 넘었는데 온라인상에서 팟캐스트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를 맡아주실 손병희 가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